자, 지금부터는 이제 디스크 어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디스크를 한 장 쓰면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를 어레이, 즉 배열로 이렇게 여러 장을 겹겹이 쌓은 구조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스크를 어떤 속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속도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이 액세스 암을 여러 번 움직이고, 또 헤드가 그런 트랙이나 섹터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장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디스크를 여러 장 겹쳐가지고 실린더 단위로 액세스를 하면 훨씬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디스크 어레이 방식에다가 그 다음에 블록 단위 인터리빙, 그리고 병렬 전송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병합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대형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크기가 작은 여러 장의 디스크들을 연결을 해서 어떤 저가와 대용량 디스크를 구성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함으로써 동시에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병렬 전송을 하면서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디스크 어레이 방식이 레이드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디스크 어레이를 사용하면 또 디스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디스크 어레이에다가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인터리빙, 보관이라고 하죠. 연속해서 쭉 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뜸성성 띄어가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병렬 전송하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 미러링 또는 CRC라고 하는 오류 정정 코드를 부과시킴으로써 신뢰성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방식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레이드죠. 그래서 이런 디스크 어레이를 여러 장을 중복해서 리던던트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한 장의 디스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결함에 대한 그런 내성을, 즉 허용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우리가 mean time to failure라고 해서 어떤 실패에 대한 평균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는 MMTF 식이 있어요. 그 식이 예를 들면 MMTF가 3만 시간인 그런 디스크를 100개를 디스크 한 장, 100개를 이용해서 즉 이런 디스크 어레이를 구축을 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한 장당 3만 정도의 그 어떤 MTTF를 100장으로 나눠서 분산시키기 때문에 약 30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즉, 한 장의 디스크에 결함이 발생할 확률을 여러 장 사용함으로써 그 확률을 더 낮추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의 디스크에 어떤 결함이 발생하면 그 해당 디스크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검사 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 결함 정보를 재구성한다 이거예요. 이런 검사 디스크에 해당되는 게 이제 CRC죠. CRC. 그래서 이 CRC 정보를 활용해서 체크 디스크를 추가해서 오류 검출 및 정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보조기억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 메모리의 속도가 보조기억 장치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함으로써 그 어떤 보조기억 장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속도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장 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고요. 이렇게 하니까 신뢰성도 높아졌겠죠. 반면에 반도체 메모리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가격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는 그런 보조 기억 장치가 바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플래시 메모리가 있죠. 자, 플래시 기억 장치는 저장 용량은 작지만 휴대성이 좋고 튼튼하고 그리고 속도도 비교적 빠른 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EEPROM의 일종이에요. 하드디스크보다 접근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충격에도 강한 편입니다. 전력 소모는 적고 가격은 고가인 것이 단점이에요. 플래시 메모리는 통상적으로 데이터를 읽는 과정은 일반적인 D램과 비슷해요. 그런데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 D램과 다르고, 따라서 조금 저장하는데 기록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10만 번에서 100만 번 사이에 라이트 동작이 이루어지면 데이터를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B 메모리가 있죠. 이것은 플래시 기억 장치와 USB 포트가 결합한 형태의 휴대용 기억 장치를 말해요. 그래서 요즘은 USB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통칭해서 USB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래시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단순한 저장 장치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어떤 MP3 플레이어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요 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그런 공격 도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보안이 특별한 이게 요구되는 그런 기억 장치죠. 자, 그다음에 광학 디스크가 있는데요. 이런 광학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CD-ROM이었어요. 그래서 컴팩트 디스크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폴리카본, 약간 플라스틱 원판이라고 생각하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상부에 알루미늄으로 코팅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트랙이 전체 평면상에 나선형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처럼 동심원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하나의 나선형이 쭉 이어져서 이렇게 원 모양으로 쭉 연결됩니다. 즉 트랙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랙에 같은 크기를 갖는 섹터들로 이제 분할을 합니다. 정보를 저장할 때는 레이저로 표면상에 아주 미세한 피트를 즉 태워서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여러 개의 크기를 갖는 이런 검은색 선이 있죠. 굵기나 또는 크기가 다른 이 것에다가 0과 1의 그 어떤 일정한 비트 시퀀스를 태워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정보를 읽을 때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로 이제 코팅한 알루미늄 판에다가 레이저를 쏴주면 반사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태워진 쪽에 들어가면 흡수가 되고 태워지지 않은 면에서는 이 중간중간에서는 반사가 돼서 나올 텐데 이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그 강도에 따라서 0과 1을 구분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섹터가 쭉 돼서 제일 안쪽에 있는 섹터는 0번 섹터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섹터가 74번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CD-ROM의 구조는 전체 트랙 수는 약 2344개고요. 트랙의 길이는 5.27km 정도로 아주 길죠.
전체 트랙의 검색 시간은 약 73분 정도가 걸리고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는 1배속이냐, 2배속이냐, 20배속이냐, 48배속이냐 이런 배속으로 나누는데 보통 1배속 약 176kb를 1초당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2배속이라고 하면 이것의 2배니까 약 0.3메가, 즉 300메가 정도로 1초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장 용량은 774메가 정도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CD롬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섹터를 찾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가느냐? 헤드를 데이터가 있는 그 인근 섹터까지 데이터 헤드를 옮겨요. 옮긴 다음에 디스크를 회전을 시키고 미세하게 조정을 한 다음에 원하는 섹터의 어드레스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 조정을 통해서 원하는 특정한 섹터를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읽고 읽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CD롬의 데이터 블록 포맷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 필드와 ID 필드,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 그 다음에 ECC 필드 이렇게 4가지 필드가 있는데요. 싱크 필드는 이제 블록의 시작을 표시하는 그런 동기 필드고요. 그 다음에 ID 필드는 데이터 블록의 주소와 그 다음에 어떤 모드의 바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에는 순수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필드가 되겠고요. ECC 필드는 오류 제어용 코드를 기록하고 해놓은 그런 필드입니다. CD-롬이 있으면 다른 종류의 CD 형식도 있는데요. CD 레코더블이라고 하는 CDR과 그 다음에 CDRW라고 하죠. 여러 번 반복해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CDRW 이렇게 2가지 포맷도 존재를 합니다. CDR은 CD 레코더블인데요. 우리가 이제 라이트는 once 한 번만 할 수 있고 리드는 many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웜 CD라고도 부릅니다. 즉 사용자가 데이터를 한 번은 다시 한번 기록은 할 수 있는데 여러 번은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표면을 구성하는 염료층에 한 번 태워진 부분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저장된 데이터를 1 아니면 0, 그 저장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레이저로 열을 발생시켜서 염료층에 해당되는 피트 부분을 용해 녹이는 겁니다. 데이터를 읽을 때는 강도가 낮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사되는 빛의 명암에 따라 데이터를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CDRW가 리라이터블이라고 했죠. 기록층을 액체와 고체를 변화시켜서 반복적으로 라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 DVD라는 포맷이 있는데요. 이것은 디지털 버서타일 디스크죠. 그래서 디스크 영상, 그러니까 디지털 영상을 저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스크 포맷입니다. 모양은 CD하고 비슷하지만 약 0.6mm 정도의 원판을 2개 겹쳐 놓은 그런 점이 특징입니다. 보통 CLV라고 하는 등각 속도 방식이 아니라 등선 속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용량을 증가시켰고 속도 제어가 비교적 복잡하죠. 즉 안쪽은 적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바깥쪽 트랙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가 있는데 얘는 고선명 HD급의 그 고선명 동영상 데이터를 저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디스크 포맷입니다. 자,
나머지 기타 필요한 추가적인 설명은 향상학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